서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윤은상입니다. 이번 DSBA 세미나에서는 Attention is not explanation 그리고 Attention is not explanatio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들은 그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Attention이 과연 설명력으로서 활용될 수 있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텐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것을 다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어텐션의 히스토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 Learning 이 논문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을 먼저 제안을 하였고, 그 이후에 하나의 문장에서만 어텐션에 가해지는 셀프 어텐션을 트랜스포머가 활용하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텐션을 설명력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텐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이 입력 토큰들을 매핑할 수 있다, 즉 얼라이먼트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는 저희가 시퀀스 투 시퀀스를 진행을 할 때 이 디코더에서 단어를 하나씩 제너레이션 할 때 그 해당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소스 토큰을 파악을 할 수 있다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델 결과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진행이 될 때 아래 타겟에서 유로피안이라는 단어가 생성이 될 때 유로핀이라는 단어와 소스의 단어와 그 얼라인이 되어서 저희가 유로피언이라는 단어를 생성할 때는 유로핀이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맵을 찍어보게 되면은 유로피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유로핀이 높은 어텐션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텐션이 앞서서 시퀀스 투 시퀀스랑 그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어텐션은 이제 바이RNN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이 바이RNN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예시로 들면은 그 워드 임베딩을 바이LSTM에 넣고 그것에 대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어텐션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가중값으로서 제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꼴이 오른쪽의 꼴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결과에 어떤 입력값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또한 어텐션으로서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을 설명력이라고 저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어텐션을 통해서 자신의 모델이 의중에 맞게 잘 디자인되었거나 되었는지를 살펴보거나 이 어텐션을 모델의 설명력으로서 활용하는 이 연구의 흐름들이 있는데요. 아래 예시에서 어텐션을 익스플레네이션으로 사용하는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Hierarchical Attention Network의 결과, 포지티브라고 결과를 낸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 소스에서 어텐션을 찍어봤을 때 pretty나 charming 같은 단어들이 이 포지티브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어텐션을 설명력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 어텐션 캘리브레이션의 논문을 살펴보면은 그 디코더가 in이라는 단어를 생성할 때는 그 어텐션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적용이 됐지만 death라는 이 단어를 생성할 때는 어텐션이 EOS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eath는 사실 다른 이 중국어의 매핑이 얼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EOS에 얼라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옳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설명력으로 볼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경우에서는 이건 좀 간접적인 경우인데, 이 버트가 어디를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 분석을 한 논문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어텐션이 CLS, SCP, periods와 같은 이 요소에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텐션 맵을 찍어봐도 소스의 단어 토큰의 어텐션에 가서 설명력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LS나 SCP와 같이 조금 의미가 부족한 그 토큰들의 많은 어텐션에 가해져서 설명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저희가 설명력으로서 활용하기에는 발레가 많이 존재하고, 그렇다면은 이 애초에 이 어텐션을 설명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첫 번째 논문이 뭔가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갔을 때 리엣알 저자들이
작성한 이 Understanding Neural Network 논문을 살펴보면은 Attention provides an important way to explain the workings of neural models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검증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텐션을 설명력으로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되게 첨예하게 갈리는 대립이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어텐션 비설명력파에서는 Attention is not explanation을 필두로, 그리고 어텐션 설명력파는 Attention is not explanation이라는 논문이 그 선봉장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논문은 이 두 가지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Attention is not explana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tention is not explanation은 논문의 이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메인 주장은 Attention은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Attention이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높은 Attention weight를 갖는 인풋이 아웃풋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어떤 영화에 대한 리뷰를 살펴보고 그 리뷰에 대한 그 긍정 부정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문장이 저희 그러니까 바이알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어텐션을 통해서 저희가 긍정이라는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어텐션을 살펴보게 되면은 황홀, 압도, 영상미, 웅장 등 이렇게 좀 긍정적인 단어들의 어텐션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모델 결과를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 저희가 어텐션이 faithful explanation이 되기 위해선 어텐션 웨이트들이 다른 설명력 측정 수단인 피처 임포턴스들과 유사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앞선 예시로 비교를 해보면 다른 피처 임포턴스를 측정을 해도 황홀이라는 토큰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하나의 아웃풋에는 단일한 어텐션이 존재하며 그리고 같은 결과 값을 내는 다른 어텐션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는 이 예시 리뷰를 긍정이라고 분류했을 때 느리고 라는 이런 단어들의 토큰에 대해서 가중치가 할당되는 다른 꼴의 어텐션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어텐션 웨이트가 피처 임포턴스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아웃풋에 대한 어텐션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결론을 내므로써 Attention is not explanation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실험에 대한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이 아닌 바이RNN 어텐션에 대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RNN 모델 내에 있는 어텐션의 그 설명력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 모델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인풋 문장에 대해서 원활 인코딩이 적용이 되고 워드 임베딩으로 계산이 된 다음에 바이RNN 인코더에 적용이 된 후 이 시뮬러리티 펑션은 뭐 어디티브나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를 통해서 어텐션을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디코더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어디티브와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 중에서 어디티브만을 활용을 했고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는 이제 자동적으로 유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는데 그 바이RNN인 이 바이LSTM에 더해서 average랑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추가로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average 같은 경우에는 바이LSTM처럼 각 토큰들의 hidden representation이 contextualized 되는 것과 다르게 각기 독립적으로 이 MLP를 통과해서 hidden representation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또 다른 그 레이어로서는 저희가 CNN으로서 저희가 인코더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의 faithful explanation이 되기 위해선 어텐션 웨이트들은 다른 설명형 측정 수단인 피처 임포턴스와 유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피처 임포턴스는 gradient based와 live on out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험을 두 가지를 진행을 했으며 첫 번째로는 임포턴스와 어텐션이 얼마나 상관이 존재하느냐, 두 번째로는 임포턴스들끼리는 상관이 존재하느냐를 밝혀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 이제
어텐션 웨이트가 피처 임포턴스와 상관이 나타나는지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그레이디언트 베이스드와 리버 나우 피처 임포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디언트 베이스드 피처 임포턴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수식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그리고 모델에서 저희가 y라는 값을 예측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토큰별로 다 흘려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인풋까지 내려왔을 때 특정 인풋의 변화가 결과를 얼마나 변화시키는가를 그레이디언트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 온 아웃 같은 경우에는 특정 토큰을 하나를 제외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저하되는가를 의미하는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어텐션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각 토큰의 그레이디언트와 어텐션의 상관을 구하게 되고, 리버 나우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의 변화량, 하나의 토큰을 제외했을 때 아웃풋의 변화량과 어텐션의 상관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관 지표는 저희가 뭐 많이 사용하는 피어슨 그 상관계수가 아니라 캔달 코릴레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두 변수들 간 순위 비교를 상관으로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이 해당 지표를 왜 사용하는지는 딱히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아래에 그 속성으로 봤을 때 이런 캔달 코릴레이션의 아래에 속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속성을 얻으려고 해당 연구에서 캔달 코릴레이션을 사용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텐션 웨이트들이 다른 설명력 측정 수단과 유사해야 된다라는 실험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이 이제 그 결과인데요. 이는 각 인스턴스별, 각 센턴스별 어텐션 임포턴스 그레이디언트와의 상관 분포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X축의 확률을 예측한 인스턴스들의 이 어텐션 임포턴스 간의 상관계수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박스친 부분만 한번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이제 X축이 예측 확률이고 Y축이 코릴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5의 확률을 예측한 0.5의 그러니까 모델을 통해서 0.5라고 내뱉은 그 센턴스나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어텐션과 임포턴스의 상관계수가 0.2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전 장표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대부분 다 0.2나 0.15, 뭐 일부의 경우에서는 좀 높을 수 있는데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표로 봤을 때 0.4 평균적으로 0.43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리브 온 아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텐션과 상관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그레디언트 에버리지에서는 조금 상관이 꽤 높게 나타나는데, 마지막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실험에서는 어텐션 웨이트가 피처 임포턴스와 유사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피처 임포턴스들끼리는 상관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어텐션과의 상관이 없음이 좀 더 유의미해질 건데, 그래서 아래의 장표를 보시면, 아래 그 그림을 보시면은 코릴레이션의 차이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리브 온 아웃과 그레디언트의 상관과 어텐션과 리브 온 아웃 코릴레이션의 차이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리브 온 아웃과 그레디언트의 상관과 어텐션과 그레디언트의 상관의 차이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살펴보게 되면 이 검은색 선 이상으로 대부분의 그 상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0.2 이상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그 리브 온 아웃과 그레디언트 코릴레이션은 꽤 큰데 어텐션과 임포턴스는 상관이 적어서 차이가 일반적으로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텐션 웨이트가 피처 임포턴스와 유사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서는 이 어텐션의 페이스풀 익스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아웃풋에는 단일한 어텐션이 존재해야 하며 같은 결과값을 내는 다른 어텐션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특정 무비 리뷰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예측을 한 경우인데, 이때 어텐션을 살펴보면은
waste나 asking으로 어텐션을 찍어낸 하나의 어텐션, 그리고 또 다른 어텐션에서는 was랑 myself라고 어텐션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결과에 대해서 다른 어텐션이 나타나게 되면은 해당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설명력으로 사용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값을 내는 다른 어텐션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동일한 아웃풋을 내는 별도의 어텐션이 생성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counterfactual attention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두 가지 permutated attention과 adversarial attention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permutated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random permutation을 attention에 적용을 하고 이에 대한 아웃풋 차이의 중앙값을 판단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 adversarial attention 같은 경우는 최적화를 통해서 아웃풋을 유지하되 분포의 차이가 가장 큰 어텐션을 산출을 하여 그 분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ounterfactual attention이 존재하게 된다면 하나의 아웃풋에 대한 설명력은 여러 개가 돼서 설명력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이 두 번째 실험에 대한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먼저 Total Variance Distance TVD는 결과값의 차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두 분포의 차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텐션과 두 번째 어텐션이 이렇게 있을 때 JSD를 통해서 이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이 어텐션의 모양에 따라서 어드버서리 어텐션의 그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다른 모양의 어텐션을 맥스 어텐션으로 구분을 하게 되며 아래에서 이 균일한 어텐션과 균일하지 않은 어텐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균일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의 맥스 어텐션이 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분포가 유니폼에 가까우면은 모두 다 비슷한 값을 가질 것이므로 최대값이 작고, 그에 반면에 특정 토큰에 집중하고 있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 값이 높아서 맥스 어텐션이 높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mutated attention에 대해서 permutated attention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permutated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attention을 p 횟수만큼 랜덤 permutation을 진행을 하고 오리지널 attention 아웃풋과 그리고 그 permutated attention을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아웃풋의 차이의 미디안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permutatio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리지널 어텐션이 있을 때 그 위치를 그냥 바꿔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adversary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optimization 펑션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은 유지하되 분포의 차이가 가장 큰 어텐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objective 펑션은 다음과 같고, 아웃풋은 TVD를 작게 만드는, 그리고 어텐션은 JSD를 크게 만드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입실론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는 아웃풋 결과의 차이의 용인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실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이 counterfactual attention의 JSD, 아웃풋의 TVD를 계산하는 과정으로서 오리지널 모델의 이 attention에 대해서 counterfactual attention을 적용한 또 다른 모델의 아웃풋을 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웃풋의 차이를 TVD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adversarial attention, counterfactual attentions의 오리지널 어텐션과의 차이를 JSD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ermutated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어텐션으로 산출한 Y와 permutation으로 산출한 Y의 차이에 대한 미디안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텐션의 모양별 차이 없이 permutation을 진행했을 때 아웃풋 차이의 중앙값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 친 부분에 대한 것만 살펴보게 되면은 맥스 어텐션, 즉 어텐션 분포들의 그 꼴에 따라서 그 미디안 아웃풋 디퍼런스가 모두 낮은 데 위치를 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어텐션을 퍼뮤테이션 시켜도 결과의 차이가 크게 없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 실험에서는 이 어드버서리 어텐션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오리지널 어텐션과 어드버서리 어텐션의 JSD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박스에 있는 부분만 살펴보게 되면은 그 맥스 JS 다이버전스 within 입실론이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특정한 이 입실론 내 Y값 차이 내에서 어텐션의 분포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어드버서리 어텐션을 생성하는 게 꽤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변하는 존재인 이 어텐션은 설명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지요. 이에 더해서 이제 어텐션 모양에 따라서 어드버서리 어텐션 생성의 난이도가 갈릴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어텐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라면은 어드버서리 분포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균일한 어텐션과 균일하지 않은 어텐션을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어드버서리 어텐션을 만드는 것은 힘들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균일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진행을 해도 딱히 이게 분포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드버서리 어텐션을 만들어도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균일하지 않은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값을 바꿔버리면 저희가 전혀 다른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어드버서리 어텐션을 생성하는 게 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던 게 그 맥스 어텐션에 따라, 즉 어텐션 분포꼴에 따라 맥스 JS 다이버전스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모양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텐션 분포의 균일 여부와 상관없이 JS 다이버전스가 높은 어텐션이 구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텐션 웨이트가 피처 임포턴스와 유사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으며, 하나의 동일한 아웃풋에 대한 어텐션이 다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두 주장을 토대로 어텐션은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의 한계점으로서 그레디언트와 리버나웃을 어텐션과의 비교군으로 삼았는데, 두 요소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교가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에서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명의 필요성이 좀 적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해당 패러그래프를 가져오긴 했으나 저는 이제 좀 와닿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결과를 내는 다른 어텐션이 사실 존재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의 문양처럼 그 fun, cool, sexy라는 이 단어가 모두 중요한 경우에 그 각 단어에 대한 어텐션이 얘에 대해서 높고 얘에 대해서 높고 얘에 대해서 높은 경우가 세 가지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사실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그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어텐션을 맹목적으로 설명력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관점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서 그 이후에 토론회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고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Attention is not explanation입니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Attention is not explanation에 대한 반박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ttention is not explanation에서는 제인 앤 월러스, 즉 이전 논문의 주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Attention이 다른 피처 임포턴스와 상관이 낮은 부분은 이제 다른 측정 지표들과의 컨시스턴시를 파악한 것에 대해서 해당 주장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드버서리 어텐션을 구성함에 있어서 degree of freedom이 지나치게 높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어텐션은 다른 모델들과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스턴스 기반으로 이렇게 불리한 어텐션을 조정하는 것은 어드버서리 어텐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experiment task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LSTM 마지막 레이어에 어그리게이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서 어텐션이 크게 변하더라도 사실 같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그래프하고 핀터의 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어드버서리 어텐션을 생성을 해서
어텐션 설명력의 당위성을 한번 보여주자 라는 일념하에 논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어텐션이 성능 향상에 유스풀한 존재인가, 꼭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는데, 내가 6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어텐션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어텐션을 유니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에서 성능 차이가 약간 크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4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이후에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이 애초에 좀 로버스트한 존재인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랜덤 시드를 바꿔가면서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랜덤 시드에 의해서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라면은 어드버서리얼을 만들어도 이 존재의 의의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 그 IMDb만 살펴봤을 때 분포의 꼴에 따라서 어텐션 분포의 꼴에 따라서 그 랜덤 시드로서 조정을 하면서 어텐션들을 계속 뽑아내 봤을 때 그 어텐션들끼리의 JSD가 되게 낮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들이 랜덤 시드에 따라서도 시드가 달라지더라도 로버스트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고 조작하는 게 꽤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험에서는 실험의 전체적 구조를 좀 변화를 시켰는데, 어텐션이 활용되는 모델에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2가지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텐션이고 두 번째는 컨텍스트 오브 토큰스인데, 어텐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어텐션 그대로고, 컨텍스트 오브 토큰스 같은 경우는 바이 LSTM과 같은 모델에서 나타나는 각 토큰들 간의 컨텍스트가 녹아있는 이 LSTM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텐션과 컨텍스트 오브 토큰스 모두 문장 전체의 컨텍스트를 계산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어텐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면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어텐션만을 강조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오브 토큰스 부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 그 아래는 구조에서 저희가 그 각 토큰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외한 그냥 그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할 때 MLP로 구하고, 그리고 별도의 웨이트를 주어서 이것이 어텐션의 역할을 해서 프리딕션 스코어로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용되는 4가지 웨이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니폼, 이것은 어텐션을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이스 LSTM으로서 LSTM으로 학습한 어텐션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 2개가 좀 더 이해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 트레인드 MLP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트 레이어를 프리즈 시키지 않고, 앞선 2 기법처럼 프리즈 시키지 않고 MLP를 통해서 그 결과를 예측한 다음에 그에 대한 이 업데이트 과정으로 해당 웨이트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고유의 어텐션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드버서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텐션을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드버서리얼 어텐션을 모델을 훈련함으로써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이제 모델 B가 있고 모델 A가 있는데, B가 원래는 이제 모델 A, B 순으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델 B로서 베이스 모델, 그리고 이는 베이스 LSTM이고,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어드버서리얼 모델, 즉 트레인드 MLP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A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 모델의 어텐션을 어드버서리얼 어텐션이라고 간주를 하는 건데, 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스가 다음과 같이 TVD와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항 TVD는 YB의 분포가 YA의 분포와 최대한 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후항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의 분포의 차이가 커지도록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해서 나타난 어드버서리얼 모델의 어텐션이 진정한 어드버서리얼 어텐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웨이트들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니폼 어텐션이 다른 어텐션보다 성능이 낮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트레인드 NLP가 베이스 LSTM과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서 모델 디펜던트하게 학습하지 않는 면모를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LSTM에서 분리된 어텐션의 고유의 힘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어드버서리 어텐션의 성능은 크게 저하되어 제이는 월러스처럼 같은 결과를 리턴하는 어드버서리 어텐션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결과에 대한 이 그림으로서 살펴봤을 때 먼저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은 랜덤 시드를 나타내는 건데 랜덤 시드에 따라서 어텐션 JSD와 프리시션 TVD가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버서리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 람다를 변화시키면서 측정을 시켰을 때 어텐션의 분포의 차이가 달라질수록 그 결과 분포 TVD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드버서리 어텐션을 만드는 게 제이는 월러스처럼 되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반면에 제이는 월러스는 이 패턴을 따르지 않고 JSD는 매우 높지만 TVD는 매우 낮은 그 어드버서리 어텐션을 구하게 됩니다. 실험 1, 2, 3을 정리하면은 어텐션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어텐션은 컨텍스트와 별도의 훈련이 가능하며 그리고 어텐션은 조작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저자들의 스탠스는 뭐냐면 제이는 월러스의 그 주장이 마냥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틀렸을지도 않을까라고 살짝 might be an explanation, 아예 attention is explanatio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might be an explanation은 살짝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attention이 설명력이다, 설명력이 아니다라는 이 주장이 싸우면서 이 논쟁을 종식시킬 어떤 게임 체인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한데 제가 생각한 어느 정도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텐션의 설명력으로서 활용 가치가 좀 적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논쟁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완벽한 결론이 난 것이 아니지만 어텐션이 익스플레네이션이 아니다 라는 쪽에 좀 우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이유는 어텐션이 익스플레네이션이다 라는 주장이 그냥 익스플레네이션이 아니다 라는 대한 반론일 뿐이며 그냥 어텐션을 최대한 개선시켜서 설명력으로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텐션이 설명력이 아닌 이상 이 연구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모델에 대한 설명력을 얻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아래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목에서 세일런시 메서드가 되게 좋은데 왜 어텐션을 쓰려고 아등바등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 세일런시가 설명력으로서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어텐션을 설명력으로서 활용 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논할 거리도 아닌다는 거죠. 그 이유로서 어텐션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이 되지만 세일런시의 계산 과정은 인풋 임베딩까지 그 절차가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의 토큰에 대한 이 설명력으로서 나타나기에 더 좋고 합당한 설명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 Quantifying Attention Flow in Transformers라는 논문에서는 어텐션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버트의 어텐션 레이어가 쌓일수록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CLS 토큰에 대한 어텐션을 찍어봤을 때 1, 2, 3 레이어에서는 되게 각 토큰에 대한 어텐션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에서는 다 똑같은 값으로 치환이 된 양태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 attention is not explanation을 설명드릴 때 average attention과 gradient가 correlation이 더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non contextualized로 계산된 attention이기 때문에 gradient와의 상관이 더 높았다라고 추정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non-contextual attention이 gradient와 correlation이 높다는 뜻은 아직 이 attention이라는 것이 컨텍스트적인 부분에 조금 제외를 하게 되면 설명력으로서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에 해당 논문에서는 어텐션의 지나친 컨텍스츄얼라이징을 막기 위해서 하단 레이어의 어텐션이 상단 레이어로 프로퍼게이트 하도록 구성을 하고요. 훈련을 마친 어텐션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텐션 롤러업과 플로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누적곱, 즉 아래의 어텐션 값들이 위쪽으로 계속 누적곱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ttention Flows are Shapely Value Explanation의 논문이 올해 나타났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Attention Flow가 설명력으로서의 이 이론적 근간이 보강이 되어서 꽤 좋은 설명력의 수단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